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거 진짜 명칭 바꿔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순간 또 빅데이터가 먼저 나왔어요. 미디어 자가 안 나오고 네. 빅데이터는 생각이 나서 그러다가 헷갈렸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 다 정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통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발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저희는 전문가만 모십니다. 하식스는. 자, 오늘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네네네. 분야별로 하나씩 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생활 문화 분야 네. 이렇게 4개. 그래서 먼저 정치 분야부터 키워드를 보도록 하시죠. 키워드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키워드만 보더라도 총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하면서 종로 아파트를 얻으면서 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뭐 처분하느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언제 전입을 했네, 뭐 아니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그런 나왔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면서 그 아파트와 총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가장 이제 빈번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들 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내용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기사로 또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미국도 있고 대사도 이제 파리에 이제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북한 관광 11, 12 뭐 이런 거 있었지 이것처럼 개별 관광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해리스와 관련돼서 같이 나왔었던 이슈들이었고요.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총선 출마 얘기도 좀 큰 이슈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 분야 탑5를 보니 방금 말씀하셨던 이낙연 총리, 그리고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해리스 주한 미대사,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북한 관광 가능성, 요거까지 있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해리스, 그렇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논쟁. 뭐 일단은 뭐 월권이다. 그리고 뭐 친일이 아니라 일본계라서 뭐 그게 무례한 것이다 한국에 뭐 이런 논쟁까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신으로까지 나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국의 특수성도 있었고 또 외신의 뭐 CNN이나 BBC 이런 곳에서도 다 이런 인종적인 문제까지 다루면서 좀 세계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랑 다음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버와 다음 댓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관련 기사에서 총 5,788개의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된 단어가 뭐 주미 대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빨갱이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네요. 이제 반미라는 어휘도 이렇게 빈도로 보면 11번째로 높을 정도로 이제 반미라는 어휘도 나왔고요. 이렇게 그런 뭐 반미,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분석 보면 그 의미가 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시면 이제 12시 방향에 있는데,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반미 선동이라는 이제 의미로 강하게 네이버 댓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키워드가 그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그 연결도 강하게 나오고 반미 선동이 가장 이제 의미가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짙게 그 선이 짙게 연결돼 있는 게 짙게 연결돼 더 많이 빈번하게 둘이 붙어서 나왔다는 의미잖아요.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미 선동이라는 어휘가 아주 빈번하게 붙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빨갱이라는 어휘는 뭐 북한 혹은 민주당이랑 같이 연결돼서 비난하는 의미로 이제 의미가 구성돼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감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8개 공감순 봤을 때 8개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그러니까 색깔론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 색깔론. 아무래도 네이버 댓글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댓글이라고 해서 특히나 더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기사 자체의 특성도 좀 있습니다. 이 해당 기사가 이제 중앙일보 기사 2가지에서 가져왔었는데 그 중앙일보 기사 자체가 뭐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여당에서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는 3년 차에 무슨 이유가 있다. 이런 식의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다음 포털을 보긴 할 건데 어차피 이제 자주 보는 뉴스의 성격 자체도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자주 본 뉴스였다면 왜 민주당은 해리 해리스를 공격하고 있나라는 네, 거를 그렇죠. 분석한 중앙일보 그렇죠. 기사. 그런 기사였죠. 그런데 오히려 다음에서 자주 본 기사에는 그런 중앙일보 기사가 없고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그 해리스 대사를 비판하는 것들이나 혹은 인종적인 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외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자주 본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본 기사 자체도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 굉장히 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아무래도 미국 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다음 특이한 보이고 있는데 빨갱이 같은 어휘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에 있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65번째 정도로 아주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예.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코수염하고 총독 이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 뉴스 자체에서도 뭐 한국 사람들이 코수염과 뭐 총독을 연관짓고 있다라는 외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총독이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고 다 코수염을 기르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외신에서 한국 사람들이 코수염 때문에 조선 총독을 인식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했는데 그러게요. 예. 근데 그 뉴스가 어쨌든 나왔었고 그와 관련한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다음입니다. 다음이다 보니까 좀 친여 이런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양키나 뭐 외놈, 외구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해리스 대사가 그 뭐 그것도 인종주의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 일본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일본이랑 연계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크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 네, 대사를 추방해야 된다는 그 어휘도 굉장히 크게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 식민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아니다 이런 관점들이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었고, 예. 그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지금 6,3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입니다. 공감 1위였는데 이거는 미국이 무조건 일본을 응원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래서 국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예. 그리고 좀 5,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은 거의 사실 욕설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베한테 충성하는 반인 반수 같은 X 미반 일반 해적 같은 놈이라고 이제 해리스 대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적이라는 것도 옛날에 해군 사령관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인데 그 해리스와 관련된 이미지에 연상되는 것들을 가장 부정적인 것들로 모아서 이제 했던 것들이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로 가보죠. 경제 분야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부동산이 상위에 있네요. 네네,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경제 분야 관심과 그리고 정책들 때문에 계속 그 주택 관련된 내용들이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오늘부터죠, 20일부터니까 그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막는 이런 그 정책이 나오면서 뉴스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에 이제 5개씩 수집이 됨에도 불구하고 7개가 넘는 기사들이 경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자주 보는 기사로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댓글만 하더라도 4,782개 정도가 수집이 됐었고요. 이 효리는 왜 있나요? 16위에 네네, 이효리 여기도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이 경제 분야 관련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뽑아보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고가주택 보유자와 그 전세대출 규제였는데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한남동에 빌딩을 샀거든요. 이제 그것들 때문에 매입했던 게 이제 심지어 이제 남편이랑 어떻게 뭐 그 등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상순 씨, 네네. 근데 이게 의외로
그 연예 쪽이나 이쪽으로 배치되지 않고 그 경제 뉴스에 뉴스로.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제네시스가 나오고 네. 그리고 제네시스 이제 홍보 기사니까 그런 것들이 예. 많이 그래도 많이 나왔던 그렇군요. 편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규정 요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신 거죠? 네, 이 댓글 수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평가나 뭐 비난 정치적 의미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네이버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댓글 주요 어휘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기나 대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보다도 특히나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그런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 댓글을 보면 댓글이 짧은 댓글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5줄 정도, 3줄에서 5줄 정도 되는 것들이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얘기하고자 하는 댓글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댓글 경제 분야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런 정책 그런 성격들을 많이 한마디로 보이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많은 거네요. 네네네, 부동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왜냐하면 또 다 경험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누가 뭐 돈을 벌거나 못 번 거를 다 봐왔으니까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네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 표현이라던가 뭐 비난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경제 특히 부동산 분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감정 표현보다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꼭 굳이 묶이지 않고 어떤 한쪽 방향을 가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이 뭐 큰 틀에 이제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휘가 아니라 큰 틀의 어휘에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출과 관련해서 서울이나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또 전세 사는 거 이런 거 갭투자죠. 이제 갭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비판적이고 이거 왜 이런 걸 자꾸 투자라고 부르냐 투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댓글에 많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표현보다는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난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회 이슈를 한번 볼까요? 네. 사회 분야 이슈는 이 교수, 병원 이런 거 두 가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국정 교수 네, 이국정 교수죠. 그러니까 병원은 아주대 병원이고요. 이제 그 이슈가 좀 컸었고 김건모 씨 그 수사와 관련된 이슈들도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유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 같은 경우는 뒤에도 이제 이국정 외상센터, 헬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주혜지 씨, 그 수학 강사 주혜지 씨 뭐 관련된 분들도 이제 뒷부분에 주요 어휘로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접 뭐 이거 네, 용접권 관련된 내용들 이런 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슈 5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국정 교수에 대한 아주대 병원장 폭언 논란이 이제 지난주 초에 불거지면서 계속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모 성폭행 강력 이슈 그리고 수학 강사 주혜지 씨가 7등급이 받았으면 용접해라 그 발언을 했는데 저 용접 뭐 발언이 사회 이슈의 3등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발언이었나는 좀 약간 의아해요. 사실 저게 그 실질적으로 뉴스거리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게 그 이후로 굉장히 또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직업군에서 다시 이제 그건 사과가 아니다 뭐 해서 계속 불거져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슈로서 충분히 이제 반복되었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충남도 교육청 소속 교사분들께서 이제 봉사활동 갔다가 트레킹동에서 이제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됐었던 그 사건이 이제 주요 분야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연예 분야 쪽에서도 좀 주요한 이슈로도 이해가 되는데 주진모 씨의 그런 유출 메시지 관련된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분야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 댓글 한번 보죠. 네.
이번에는 제가 웬만하면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네이버를 나누어 보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네이버랑 다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게 동일한 뉴스를 가지고 댓글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관련된 녹취 나온 다음에 보도였는데 그래서 MBC 뉴스였었죠. 처음에 나왔던 때려쳐 이 XX야. 욕설 살해 이국종 한국 떠날까라고 하는 그것들이 네이버랑 다음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집하고 그리고 중앙일보에 아주대 원장 욕설 피해 또 있다. 사과 안 하면 추가 행동 검토라는 보도에서도 또 다음과 네이버에서 그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우선 네이버 살펴보면 네이버에서는 총 8,489개 정도의 그 내용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 한번 내용들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포털 어휘에서 큰 차이는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어휘 자체에서는. 어휘 자체는. 네, 어휘 자체는 크게 없고 주요 행위자인 이국종 교수나 유희성 원장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가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다음인데 큰 게 없어요. 그냥 이국종, 뭐 병원장. 네, 지금 방금 네이버 보고서 이제 다음 다시 봤는데 여기서 다음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자한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끝에 오른쪽에 끝에 보면 자한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 오른쪽에 네네 바로 자한당. 왜 도대체 이국종 교수 얘기를 하는데 자한당이 나올까? 그러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다음에서는 자한당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욕설처럼 쓰입니다. 이런 자한당 같은 그렇습니다. X들 뭐 이렇게 하는 욕설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가장 이제 다음에서 4,850개 정도니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댓글인데 그 댓글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희석 원장, 아주대 병원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비판하고 욕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자한당으로 가버려라. 자한당으로 가버려라. 그래서 다음 사용자들, 그러니까 다음에 이용자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어휘로서 사용되는 게 자한당으로 가다, 자한당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서는 의미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사실은 네이버와 좀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응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격앙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희석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어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다, 그러니까 새끼들 이런 식의 좀 욕설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네이버랑 좀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활 문화 분야 키워드를 좀 보죠. 생활 문화 분야는 아까 사회에서도 뭐 얘기했었지만 그 주진모 씨의 누출된 문자 때문에 있었던 것들이 연예계 소식들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김건모 씨 부부인가요? 아니요, 장동건 씨, 고소영 씨 부부의 얘기였는데, 그 부부였고 이필립 씨 뭐 결혼한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 아내가 누구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뭐 주진모 씨도 다시 또 언급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생활 문화 분야에서는 좀 많이 얘기들이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실 생활 문화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섬진강에서 엄청나게 큰 잉어 같은 게 잡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백년어였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주진모 씨 그 문자 누출 이후에 그런 연예계 이슈들이 좀 많이 생활 문화 분야에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알려왔는데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가 하와이를 갈 때 이코노미를 따로 타고 갔다고. 뭐 그게 뉴스가 나왔나 보네요. 그걸 어떤 이제 댓글에서 누가 쓰고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댓글이니까 또 다시 취재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갈 때도 약간 별로 저도 사실 그 경험담을 봤는데 연예인인데 비즈니스 안 타고 이코노미 가는 것도 참 신기해서 봤다. 근데 올 때는 장동건 혼자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로 됐습니다. 원래 결혼 10년 넘으면은 다 따로따로 다닙니다. 저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원래 따로따로 다닙니다. 뭐. 방송 이후에 집안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은 양준일 신도. 뭐 최근에 이제 양준일 씨 사실 뭐 그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죠. 사실은 거의 이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역주행해서 최근에 큰 또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양준일 씨 관련된 내용인데 양준일 씨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 주에는 약간 특이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요 신드롬에 대한 뭐 댓글들이 좀 특이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다뤘는데 한번 보죠. 양준일 관련해서 뭐가 나왔는지. 네. 그리고 1203개 정도의 댓글을 봤는데 여기서 홍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양준일 씨 당연히 어휘에 많이 등장하는 맞는데 예, 예. 홍보, 기사, 전기차, 광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예, 최근에 이제 양준일 씨가 나오면서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핫 이슈다 보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기사였냐면 전기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예전에 양준일 씨 매니저였었거든요. 근데 양준일 씨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얘기 저기 마카롱이라고 하는데 그 차 브랜드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기사에는 그 매니저셨던 분 그분도 나도 이렇게 해서 홍보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것도 홍보야?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보게 되면 양준일 씨 패션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특정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준일 씨 관련된 흥미 때문에 보긴 하는데 너무 기사들이 홍보인지 광고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댓글에 낚시를 많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양준일을 가지고 낚시를 지금 하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핫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임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서 발견했는데 양준일 씨하고 같이 그 춤을 췄던 백댄서분이라고 하죠. 네네네. 댄스 리듬이 아가씨를 네네. 했을 때 그 춤췄던 그 여자 댄서분을 찾아가가지고 네네. 뭐 부산인가 울산에서 무슨 천연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네네. 또 찾아냈더라고요. 네네. 네티즌들이.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도 예.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네네. 볼까요? 그래서 의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양준일 씨가 평소에 가진 의미들이 좀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스타일이 뭐 굉장히 좋다라던가 혹은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분홍색 연보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홍보 기사다 이런 것들에 되게 비판하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댓글을 보게 되면 홍보 기사에 대한 비판보다는 양준일 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난 이래서 좋다, 이런 면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댓글들이 의미를 크게 구성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다 막 이런 미담 같은 뭐 네, 후일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언론들이 양준 씨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박주희 씨가 양준일 씨 너무 멋있어요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국민TV도 양준일 씨 좋아합니다. 진행자가 김준일이기 때문에 부자 나갔습니다. 무려. 이걸 보고 계시면은 양준일 씨 꼭 국민TV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 저희 PD가 꼭 얘기를 하라는데 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양준일 씨 팬미팅 사진으로 딱 바꿨습니다. 준일의 선물이라는 뭐 그건데 어쨌든 묻어서 한번 떠보려고 저도. 네네. 저도 두 분이 성함이 같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미지가 다르니까. 제가 언론계 양준일이라고 혹시 들어오셨나요? 혹시? 그만큼 매우 순수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